매년 많은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어지럼과 탈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력 저하로 응급실을 찾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침에도 별일 없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이 장면을 수없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그 순간은 결과일 뿐입니다. 몸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아프지 않았고 피가 나지 않았고 당장 쓰러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이 영상은 응급실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을 진단하거나 위험을 과장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갑자기 쓰러지기 전 몸이 어떤 순서로 신호를 보내는지 그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은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쓰러짐을 사고처럼 생각합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 보고되는 사례들을 보면 갑작스러운 탈진이나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몇 주 길게는 몇 달 전부터 몸의 리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프지 않았고 참을만 했고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호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통증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무너질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아침부터 기운이 없다.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다. 괜히 숨이 찬 느낌이 든다. 이 신호들은 각각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연결해서 보면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실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흐름을 거칩니다. 회복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반복되고 그 상태가 일상이 되고 어느 날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참아온 시간의 끝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갑자기 쓰러지기 전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쓰러짐은 결과이고 신호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만 두려워하고 신호는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응급실로 이어지는 많은 경우는 병 하나 때문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어긋남이 누적된 결과로 설명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면제나 약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몸이 아직 경고 단계에 있을 때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에요.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응급실로 가는 몸은 처음부터 아프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계속되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는 그 회복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장 많은 분들이 겪고 가장 쉽게 넘기는 신호입니다. 바로 자고 나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은 잤어요. 예전보다 오래 자기도 해요. 그런데도 아침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잠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문제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잠을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먼저 잠을 떠올립니다. 잠을 더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잠은 회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잠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몸에 시간을 주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몸 안에서
제대로 된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0대 이후 자고 나도 피곤한 상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대개 이 중 하나 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과정, 낮 동안 쌓인 긴장을 푸는 과정, 신경계를 쉬는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아침에 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밤사이 에너지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낮 동안 몸은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뇌를 쓰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밤이 되면 이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손상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면 몸은 회복을 끝내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애매합니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열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연구를 보면 이 피로는 노화 그 자체보다는 회복 시스템의 효율 저하와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고 나도 피곤한 분들이 하루를 들여다보면 공통된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저녁을 아주 적게 먹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많습니다. 밤에 배는 고프지 않은데 몸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식욕은 별로 없습니다. 이 상태는 몸이 밤사이 충분한 회복 연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침의 멍함입니다. 눈은 떴는데 머리는 맑지 않고 몸은 아직 잠든 느낌. 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오전 내내 에너지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몸은 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티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피로는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중력 저하, 균형 감각 저하, 반응 속도 저하, 이 모든 변화가 서서히 함께 나타납니다. 이 변화들은 응급실로 이어지는 많은 사례에서 사전에 관찰되었던 신호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피로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피로는 몸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정상 회복 리듬에서 벗어났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방향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곤하면 큰 병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단계에서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면 응급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긴 했어요. 자도 피곤했어요. 그 말은 몸이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신호를 경고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고 나도 피곤한 상태와 아주 자주 함께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 대부분 잠깐이라서 넘기고 마는 신호입니다. 바로 어지럼과 멍함, 순간적인 균형의 흔들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눈앞이 핑 도는 느낌,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잠깐 중심을 잃은 것 같은 느낌, 고개를 돌렸을 때 머리가 멍해지며 한 박자 늦게 세상이 따라오는 느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이었어요. 금방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깁니다. 하지만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잠깐의 어지럼과 멍함이 응급실로 이어지기 전 두 번째로 자주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어지럼이라는 증상은 참 애매합니다.
아프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인지 판단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지럼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와 맥락입니다. 응급실로 이어진 사례들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쓰러지기 전 이미 여러 번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넘어지지 않았고 의식을 잃지 않았고 잠깐 지나갔기 때문에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지럼은 몸의 균형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나타납니다. 이 균형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혈압, 혈류, 신경 반응이 함께 맞물려 작동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순간적으로 어긋나면 몸은 균형을 다시 잡기 위해 어지럼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조절 능력이 예전보다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문제없이 넘겼을 상황도 지금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어지럼이 주로 나타나는 순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기억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설 때,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멍해질 때, 외출해서 조금만 걸었는데 머리가 띵해질 때, 이 순간들은 몸의 상태가 급격히 바뀌는 순간들입니다. 이때 몸의 조절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지럼이라는 형태로 신호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무시하는 선택이 반복될 때입니다. 어지럼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자주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큰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응급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지지 않았으니 괜찮다. 잠깐이었으니 문제없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실제로 쓰러지기 전까지 넘어지지 않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어지럼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단순히 귀 문제나 일시적인 혈압 문제로 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지럼은 몸 전체의 균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지럼과 함께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집중이 잘 안 되고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느낌. 이 상태는 뇌로 가는 혈류와 신경 반응이 순간적으로 어긋났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응급실로 이어진 사례들에서 자주 관찰되는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지럼이 있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지럼이 반복되고 자주 나타나고 특정 상황에서 되풀이된다면 그건 몸이 지금의 상태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살피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반복되는지, 자고 나도 피곤한 상태와 함께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머리가 자주 어지럽긴 했어요. 그 말은 몸이 이미 여러 차례 두 번째 경고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신호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지럼과 피로 다음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호, 바로 밤과 낮의 리듬이 서서히 무너지는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밤에는 자주 깹니다. 그런데 낮에는 계속 졸립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몸의 리듬이 제자리를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면을 밤에 자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에 몇 시간을 잤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수면은 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에 걸친 리듬의 결과입니다. 밤과 낮이 제 역할을 바꿔버리면 몸은 언제 회복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응급실로 이어진 많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쓰러지기 전부터 밤과 낮의 경계가 서서히 흐려졌다는 점입니다. 밤에는 자주 깨고 잠이 얕아집니다. 낮에는 기운이 없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 상태는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회복 리듬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리듬 붕괴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새벽에 한두 번 깨는 날이 늘어납니다. 낮에 잠깐 눕고 싶은 순간이 잦아집니다. 이 변화들은 각각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연결해서 보면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낮에 회복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졸음이 옵니다. 하지만 낮에 잠이 들면 밤의 수면은 더 얕아집니다. 이렇게 밤과 낮이 서로를 방해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몸은 언제 쉬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가 아닙니다. 밤에 깊은 휴식 단계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몸은 낮 동안 쌓인 긴장과 피로를 정리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회복은 미뤄지고 부담은 쌓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압 조절, 심박 리듬, 혈류 반응, 이 모든 것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은 응급 상황에서 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2단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잠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잠의 질이 아니라 리듬의 방향입니다. 밤에 완전히 쉬지 못하고 낮에 계속 버티는 상태는 몸을 항상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는 회복에도 좋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몸의 대응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오신 분들 중 상당수는 쓰러지기 전 이런 상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뒤척이며 잠이 얕아졌고 낮에는 기운이 없고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아프지 않을 때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리듬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 붕괴는 응급실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입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잠을 더 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밤과 낮의 역할을 다시 분리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쉬는 방향으로, 낮에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 흐름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몸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리듬 붕괴와 함께 또 하나의 어긋남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식사와 회복의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먹는 건 꽤 신경 써요. 저녁도 줄였고 야식도 안 해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응급실로 이어진 사례들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이 보입니다. 잘 먹고 있다고 믿었지만 몸은 회복할 재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적게 먹는 것이 건강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저녁을 가볍게 하거나 아예 거르는 것이 좋은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응급실로 이어진 많은 분들이 하루를 살펴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침은 간단히, 점심은 대충, 저녁은 아주 가볍게, 배는 고프지 않지만 몸은 점점 힘이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쌓이면 몸은 회복할 연료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회복은 공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사이 근육을 정리하고 신경을 가라앉히고 세포를 회복하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몸은 회복을 미루거나 중간에서 멈춥니다. 그 결과가 자고 나도 피곤한 아침이고 낮 동안 이어지는 탈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배고프지도 않은데 억지로 먹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녁을 너무 줄이면서 낮 동안의 피로를 단 음식이나 카페인으로 버티는 패턴입니다. 이 선택은 잠깐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밤에 회복을 방해합니다. 몸은 에너지를 다시 채우지 못한 채 흥분 상태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리듬 붕괴와 피로 누적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응급실로 이어진 사례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날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대신 달달한 걸 조금 먹었어요. 이 선택은 몸의 입장에서 보면 회복을 돕기보다는 부담을 늘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어긋남은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을 늦게 먹고 점심과 저녁의 간격이 불규칙해지는 상태. 이 리듬은 혈당과 에너지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불안정한 에너지 흐름은 어지럼과 멍함, 탈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응급실로 가게 되는 흐름에서 식사는 원인이기보다 방아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회복이 떨어진 상태에서 식사까지 어긋나면 몸은 버티던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식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식사를 정렬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회복에 필요한 만큼은 남겨두는 것, 낮 동안 당으로 버티지 않도록 리듬을 만드는 것, 이런 선택들이 응급실로 이어지는 흐름을 차단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응급실에 다녀온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 말은 몸이 이미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로, 어지럼, 리듬 붕괴, 식사의 어긋남, 이 모든 신호가 왜 그렇게 쉽게 무시되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이 신호들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자고 나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 잠깐씩 반복되는 어지럼과 멍함, 밤과 낮의 리듬 붕괴, 회복을 막고 있던 식사의 어긋남.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신호가 있었는데도 대부분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겨버렸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은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고 열이 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상이 없으면
우리는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의 몸은 무너질 때 통증부터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진 않았어요. 그냥 좀 힘들었을 뿐이에요. 이 말은 몸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문제는 그 힘듦이 몸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픔을 기준으로 몸 상태를 판단해 왔습니다. 아프면 병, 안 아프면 괜찮음. 이 기준은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통증보다 먼저 기능의 변화를 보냅니다. 회복이 느려지고 균형이 흔들리고 리듬이 어긋납니다. 이 변화들은 당장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신호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믿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대적인 습관도 한몫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참아라. 힘들어도 버텨라. 이런 태도는 삶을 살아오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를 읽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설마 그럴 줄은 몰랐어요. 이 말 속에는 공통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될 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응급실로 이어진 흐름은 대개 이 판단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고 비슷하게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신호를 평균 속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내 몸의 흐름은 오직 나에게만 해당됩니다.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공통점은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을성이 많고 버티는 데 익숙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계속 미뤄왔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책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호를 놓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정도면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물론 하루 이틀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잠깐의 휴식으로 근본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몸을 늘 경계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쉬지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몸의 대응 능력을 조금씩 깎아먹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신호들은 사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복의 흐름이 제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을 다시 돌리지 않으면 몸은 더 큰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전환하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호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이 신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응급실로 이어지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겁을 먹지 않아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자고 나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 잠깐씩 반복되던 어지럼, 밤과 낮이 뒤섞인 리듬, 회복을 막고 있던 식사의 어긋남, 아프지 않아서 괜찮다고 믿었던 생각. 이 신호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어지는 많은 경우를 연구자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대개 이런 순서를 거칩니다. 먼저 회복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 다음 몸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경험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밤에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낮에는 기운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식사와 휴식까지 어긋나면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점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말합니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갑작스러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몸이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몸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아프지 않았고 참을만 했고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호는 있었지만 경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이 선택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도움이 되었던 태도입니다. 하지만 회복이 떨어진 이후에는 이 태도가 몸의 신호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이 병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로는 병명이 아닙니다. 어지럼도 병명이 아닙니다. 리듬 붕괴도 병명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몸이 지금의 흐름으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겁을 먹는 것도 모든 걸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흐름을 되돌리는 선택입니다. 흐름을 되돌린다는 것은 완벽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다 잘하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자고 나도 피곤한 날이 며칠 이어진다면 그걸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 어지럼이 자주 반복된다면 잠깐이라 괜찮다고 덮어두지 않는 것, 밤과 낮이 뒤섞인 느낌이 들면 잠을 더 자야겠다고 버티는 대신 리듬을 다시 나누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식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먹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회복이 필요한 몸에는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선택이 따로 있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밤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의 식사. 이 방향만 잡아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을 잘 기억합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흐름이 조금만 바로 잡히면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응급실에 다녀온 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호를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후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응급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응급실로 가기 전에 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 말을 다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흐름은 한 번에 끊어야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 하나로도 방향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선택은 이루어졌습니다. 몸의 신호를 다시 보겠다는 선택. 그 선택은 응급실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몸과 다시 같은 편이 되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두려움을 남기기보다 안심을 남겼으면 합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해주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을 지금부터 다시 들어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부터 몸의 신호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연구자 김봉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